민수 씨는 낡은 자취방에 앉아 차가운 방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달의 월급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소비 쿠폰 15만원 공제라는 글귀가 그의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를 독려하고자 지급한 15만원짜리 소비 쿠폰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그 돈은 오래된 운동화를 사고 며칠 동안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달랐습니다. 김 사장은 월급 공제를 통보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도 어려운데 너희들만 좋은 일 생길 수는 없지. 회사를 위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는 마치 회사 발전을 위한 거대한 공원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직원들은 겉으로 불만을 터뜨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불합리한 처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사장은 소비 쿠폰으로 뭔가를 샀다며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직원들을 향해 자랑했습니다. 직원들 소비 쿠폰 공제시킨 돈으로 산 물건이었습니다. 이 소파가 말이야 정부 쿠폰으로 장만한 건데 아주 푹신하고 좋더군. 회사 발전에 기여한 만큼 나에게도 이런 보상이 와야 하지 않겠나. 그의 기름진 목소리가 사무실을 맴돌았습니다. 민수 씨의 시선은 소파에 고정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검은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소파를 보는 순간 그의 억눌렸던 분노가 섬뜩한 아이디어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파는 자신과 동료들의 빼앗긴 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 그에게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 사장에게 빼앗긴 15만원의 가치를 되돌려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김 사장은 모든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회식을 하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호화스러운 집과 새로 들인 고가의 가구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 중앙에는 김 사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새까만 가죽 소파가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허세를 부르며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이 소파가 말이야 정부에서 준 쿠폰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걸세. 아니 물론 내가 원래 살 수는 있는 거지만 말이야 이런 행운이 굴러들어온 거지. 역시 하늘은 노력하는 자에게 보상을 내려주는 법이라니까. 김 사장의 말은 마치 민수 씨의 귓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가 자랑하는 소파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며 김 사장의 장황한 자랑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김 사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쁨에 찬 그의 얼굴. 하지만 그 기쁨은 민수 씨의 고통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소파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소파를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유리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며칠 밤낮을 찾아다니며 직접 공수한 몇 마리의 손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나무를 갉아먹는 능력이 탁월한 그들의 존재는 민수 씨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돌아온 민수 씨는 김 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탔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소파 뒤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임세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소파 프레임의 원목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틈새는 매우 미세했지만 민수 씨의 손에 든 작은 도구로 벌리자 이내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는 심장이 발밑까지 떨리는 것을 애써 누르고 유리병을 그 틈새에 조심스럽게 기울였습니다. 꿈틀거리는 작은 존재들이 끈적이는 소리를 내며 나무 틈새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복수심이 그의 손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들은 김 사장의 탐욕으로 채워진 공간을 향해 깊숙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직원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 사장은 매일같이 소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소파가 어찌나 편한지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더 잠이 잘 와. 진작 바꿀 걸 그랬어. 하지만 민수 씨는 그 말들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벌레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러워져 있었고 표정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김 사장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드디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구나. 민수 씨는 무심한 척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며 김 사장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김 사장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파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뚜렷하고 불쾌하게 김 사장의 신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스륵스륵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차 드르륵 드르륵 글쩍글쩍 하는 날카로운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단단한 것을 긁어내거나 파고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 사장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바짝 대보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 밑을 뒤지고 주변 가구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근원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의 소파를, 자신의 휴식을 갉아먹은 듯한 섬뜩함에 김 사장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지만 한편으론 김 사장이 언제쯤 소파의 실체를 알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김 사장의 편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소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드륵드륵 드르륵 그적그적 소리는 이제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다가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고급 소파가 마치 썩어가는 시체처럼 안에서부터 천천히 파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극심한 신경쇠약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소파만 봐도 몸서리치며 비명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영혼은 애벌레가 갉아먹는 소리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김 사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복수심의 잔인한 만족감보다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수 씨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김 사장의 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또 다른 탐욕스러운 괴물처럼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